옛날에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한 사람은 그 나라를 먼저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 사람은 먼저 그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그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이는 먼저 그 자신을 가다듬고 그 자신을 가다듬고자 하는 이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아는 것의 극치에 이르러야 할 것이니 아는 것의 극치에 이르자면 물을 헤아림에 있다.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한 사람은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천하의 창생을 위해 기여하여 전 인류의 복지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 이는 세상의 4분의 3을 깊은 물과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가는 경물, 지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지구, 병천하, 즉 육아에서 말하는 팔조목을 해방하라는 뜻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은 삼강령이자 방향과 목표이며 팔조목은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팔조목 중 뒤의 4조목은 이해하기 쉬운데 앞의 4조목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 8개의 개념에 대해 원글의 전후 순서와 개념 배경을 초월하여 육아에서 제창하는 시대에 맞는 관념, 즉 체험, 인지, 신앙, 욕망, 자아, 가정, 사회, 인류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이는 누구나 직면하는 8대 기본 문제이며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각자 독립되어 있기도 하다. 경물은 사물을 감지하는 체험이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며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장 먼저 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달콤한 젖을 빨아들이며 자장가를 듣는다. 이렇게 사물에 대한 감지는 인간의 삶에서 시시각각 진행된다. 창조, 향유, 노력, 쾌감, 고통, 많은 책을 읽거나 먼 곳을 가는 행동, 그리고 모든 실천 활동은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체험이다. 사람은 평생 명예, 이익, 권리, 사랑을 추구하지만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체험을 위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체험은 이성보다 우월하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에는 노인과 천재 소년이 나누는 유명한 대화가 나온다. 나와 미켈란젤로의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 너는 온갖 정보를 나열할 수 있을 거야. 그의 걸작이나 정치적 야심, 교황과의 관계, 성적 취향에 관한 것까지 말이야. 하지만 시스티나 성당의 냄새가 어떤지는 말해줄 수 없지. 한 번도 그 성당의 아름다운 천장화를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여자의 관해 물으면 여러 여자들의 관해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곁에서 눈을 뜰 때 마음 깊이 느끼는 희열은 말하지 못할 거야. 전쟁에 관해 묻는다면 다시 한번 돌진하게 친구들이여 하며 셰익스피어의 명언을 인용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넌 사랑하는 전우가 품에 안겨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경험하지는 못했지.
취지는 각종 체험의 기초 위에서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이것이 곧 이성이다. 예를 들어 옳고 그름의 판단, 미적분, 상대론, 사서오경, 세상사의 통찰이란 것들은 모두 지식, 학문, 지능이며 이성이고 진선미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단계다. 성의는 체험과 이성의 기초 위에서 인간이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생명의 신앙을 수립하는 것이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성의가 강조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신앙이다. 그래야 비로소 강한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정심은 체험, 이성, 신앙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제약을 가하는 것 중에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인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다. 체험, 인지, 신앙, 욕망 등 4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우리는 내 자신과 가정을 개선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등 인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곧 육아에서 말하는 인생이다.